자,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박혜령전. 어릴 때 박혜령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치? 나도 안 읽어봤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뭐뭐뭐 전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전소설 뭐뭐뭐 전들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저는 저기 고전소설 교육론들을 해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대비해야 되냐?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이걸 그냥 생으로 맨땅에 헤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되겠죠. 어떻게 하냐? 뒤에 문제에 가면 문제 보기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으면 돼요. 문제 보기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으면 돼요. 그럼 보기로 가볼까? 뒤에 자 18번, 19번에 보기가 있죠. 그치? 18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전투가 몇 번 있다? 2번 있다. 1차 전투와 2차 전투 2번 있다. 일 차 전투의 목표는 뭐다? 아버지 구출. 2차 전투의 목표는 뭐다? 진권을 물리치기 위해.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19번에 딱 처음에 뭐 나옵니까? 영웅 군당 소설이라고 나오죠. 그치? 그래서 얘가 영웅 군당 소설이라고 여기 있겠죠. 다른 데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맞고요. 영웅 군당 소설. 자, 그리고 어떤 구조로 나 있대요? 결여, 탐색, 충족의 구조. 열심히 더 읽고 있지 말고 각각의 구조가 어떤 부분인지 확인만 하면 읽어나가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보기들은 틀린 말을 할 확률이 없으니까 뭐가 된다? 힌트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알았어요. 영웅 그리고 군당 밀리터리 소설이라는 걸. 그리고 1차 전투와 2차 전투 목적에 따른 두 번의 전투가 나올 것이라는 걸. 그럼 훨씬 읽어나가기 수월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수가 몸이 고나여 침석에 의지하였더니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와 이르되 원수는 무슨 잠을 이리 자느냐? 그럼 이 원수는 누굽니까? 박혜룡이겠죠.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주인공이겠지. 승상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바삐고 와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이런 거 겁나 많죠. 그지? 사극 이런 것들 있잖아. 무엇을 하는가? 빨리 일어나서 세상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지? 즉시 절도사를 청하여 전투말을 이르고 전후 사정을 말하고 진번 가는 거리를 물으니 How far? 그죠? 얼마나 멀어요? 하니까 천열이라 하거늘 천리 몇 킬로미터? 자, 신리가 4km예요. 천리면 400km 정도 되죠. 여기서 부산 끄트머리까지 스트레이트로 꽂아봐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조금 모자라려나 충분하려나 저기 여기서 그대로 출발해가지고 차를 몰기 시작해서 저기 부산까지 스트레이트 편도로 꽂으면 됩니다. 그럼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100km로 달린다 쳤을 때 4시간 거리죠. 뭘 그렇게 생각하면 멀지. 고속버스 타고 한 3시간 40분 이 정도 거리면 천리 딱 찍는다고 보면 돼요. 저
그 중간에 회오리감 저곡으로 내려야겠지. 긴 거리에요. 말 타면 더 길겠지 뭘. 뛰면 못 뛰어. 마음이 바빠 급히 말을 몰아 나오니 벌써 동방이 밝고 일색이 비치는지라 일해색 컬러 해의 색깔이 비치는데요. 울적한 해프가 무궁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풍우같이 달려갔어요. 바람과 비같이 달려갔어요. 벌써 5시가 되었는지라. 얘들아 5시 몇 시 혹시 알고 있니? 혹시 사주나 타로 사주 보러 가본 사람 사주 보러 가본 적 있니? 사주 보러 가면 자기 태어난 시간을 그냥 말하라 그래. 근데 옛날에는 한자로 말하라 그랬어. 자, 5시는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냐? 뭐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11시에서 1시의 중간은 몇 시야? 12시죠. 난 12시. 그래서 5시의 정가운데 정오라고 하죠. 5시의 정가운데가 정오인 거예요. 그러면 자시의 정가운데 자정이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1시가 자시예요. 그래서 제사를 보통 원래는 몇 시에 지내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한국 코리안 트레디셔널 정서상으로 제사는 자시에 지내게 돼 있어서 밤 11시까지 존버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네? 굳이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항상 나는 어릴 때부터 조상님들께 그 소리 안 합니다. 요즘은 우리 집이 안 지내거든요. 옛날에 지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휴먼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 건방진 후손이 따로 없죠. 로또 되게 해주시면 바로 진짜 가들어 모시고 제사를 아침에 올릴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못할 것 같아요. 진번에 다다라 상위에 올라보니 어떤 노인들 밧줄로 묶고 수레에 싣고 나오니 아유 불쌍해라. 불쌍하게 뭘 불쌍해. 니네 아빠야 명패에 썼을 때 대국 반정 곽충국이라 하였거늘. 곽씨잖아. 곽충국이야. 해룡이 아빠야. 그제야 불칠인 줄 알고 한편 슬프고 화가 치미는지라 이렇게 갔는데 아유 따닥따닥따닥따닥 해서 개빨리 갔어. 그랬는데 글쎄 뭐지? 어떤 노인분이 이렇게 묶여서 막 나와. 뭐야? 아빠? 그러면 속에서 물이 확 나죠. 그치? 급히 둔갑을 하여 몸을 5 만들어 밑줄 둔갑을 하여 몸을 5 만들었대요. 와 현실성 여기서 박살이 나죠. 그치? 여러분들 둔갑해서 몸을 5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본체는 버림하고 보내고 한 본체는 저기 집에서 공부하는 냅두거나 아니면 어디 딴데 딴 볼일 올리브영 보내고 나는 놀러가 있고 이러면 되잖아. 자 그럼 현실적입니까? 이거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지. 비현실적 요소 고전소설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적 요소? 일렉트릭 전기적 요소예요. 그렇죠. 물론 그 일렉트릭은 아닙니다. 그 전기는 아니긴 한데. 자, 네? 네? 오늘 유리가 없었네. 암살자로 자, 갑시다. 각각 갑주와 장검을 들리고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딱 혼자 갔어. 돈 들고 사람이 많아. 분신술 해가지고 4명 한 거야. 그래서 야 너도 돈 들어. 너도? 너도?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각주와 장검을 들리고 육정육갑을 베어 천지 풍운을 일으키고 화살과 독을 날리며 심장으로 군영을 습격하여 죽이게 하고 360명의 사천함을 불러 좌우에 공미하라고 막을 돌아 적소금을 들고 큰 소리로 와요. 와 진짜 지들끼리 빡세게 치는 겁니다. 그냥 심지어 아니 애가 둔갑을 해. 검도 들었어. 물리적으로 5명 좀 빡센데 아직 안 끝났다. 마법 써가지고 슈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현실성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현실성은. 그래서 뭐 360명까지 가 있다. 그 치사한 놈 4천함을 불러가지고 나 지켜줘 한 다음에 이제 다 쓸어버렸다는 거야. 무도한 역적은 나의 부친을 해치 말라. 뭐야? 우리 아빠 놔줘 이러고 있어요. 하고 좌충우돌하니 진번 장족이 사방으로 터져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적수검을 날려 좌우 무사를 빼고 승상을 구하여 안전한 곳에 모시고 통곡할 부친은 정신을 진정하소서. 불초자 해룡이 왔나이다. 그래서 불초한 자식 이런 거 요즘 정확히 통하는 건 불효자예요. 불효자 해룡이 왔나이다 하니 승상이 홍미 중에 아니 당연히 홍미하겠죠. 여러분이 노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유 오늘은 바둑을 둘까 장기를 둘까 아니면 저기 며느리 보러 갈까 이러고 있어서 갑자기 누가 싹 나의 납치해. 그러면서 저기 어디에 묶어가지고 어디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수레에 실려 정신이 이미 갔죠. 아이씨 진짜 이게 맞나?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는 거예요. 해룡이란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네가 해룡이라 하니 반갑기 측량 없고 슬프기가 무궁하다. 네가 어찌 알고 와서 나를 구하며 너의 모친도 평안하시냐? 전후 사연을 말하라. 원수가 여쭈오되 부친이 귀양 가신 후 소자가 모친을 매시고 있었더니 부인을 배웠고 저 모친을 하직하옵고 유배지로 향하옵다가 두문동에서 두 자사와 시랑을 만나던 말이며 또 스승을 만나 술법 배운 말이며 서번을 물리치고 부친의 귀양을 풀어주라는 천자의 명을 받아 공문을 가지고 설산도로 가다가 부친이 끌려간 소식을 듣고 진번으로 오다가 절도령에서 꿈꾸던 말이며 모친이 죄인되어 궁중 노비되었던 말을 세세히 고하니 세세히 고았다 해놓고 여섯 줄에 있어 얘들아. 그러면 다 풀어서 설명한 겁니까? 요약해 준 겁니까? 요약해 준 거죠. 이걸 다 얘기하려면 한 6페이지, 7페이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6, 7줄로 줄였죠. 사건의 무슨적 제시,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이렇게 한 문단 안에 넣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 그렇게 한 문단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된다. 승상이 듣기를 다 마침에 목매어 울며 왈 내 늦게야 너를 나 이다시 장성하여 국가사직을 보호하고 나를 풀려나게 하고 또 오늘 날 화를 면케하니 어찌 하늘이 감동하시고 부처가 지시한 바가 아니리오 하며 등을 오만척 왈 지금 진번이 강성하여 토번과 합세하여 철관도사로 모사를 삼고 묵특으로 선봉을 삼아 중원을 치고자 하여 나를 붙잡아 달려 너희를 유인하고자 하매 내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지경을 당하였기와 적장 묵특은 만고명장이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며 못내 밝히며 비회를 끊지 못하거늘 원수가 왈 부치는 안심하소서 소자가 비록 무죄하다 이 제자 뭡니까? 제주할 때 제자예요. 그러면 제주가 없으나 적장은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겸손의 표현이죠. 야 어떤 제주 없는 애가 일단 제가 5명이 되어볼게요 한 다음에 360명의 호위에 4,000원 불러볼게요 이러고 있냐 이런 젠장 제주 없는 놈들 다 죽었다 하고 칼을 들고 나서가 크게 외쳐요. 진번왕은 내 칼을 받으라. 금일 너희를 물리치고 부친의 분을 씻으리라 하고 신장을 불러내어 함께 달려드니 또 아까 그 이기게 해줬던 신장수 불러내서 함께 달려드니 진번왕이 뜻밖의 신장을 만나며 몹시 놀라 한편 백마를 잡아 피를 사면에 뿌리고 풍백을 불러 풍문을 씻어버리며 제장 군조를 불러 진을 치게 하고 좌우에 생사문을 내고 진 앞에 숙정패를 내어보고 군호를 정제하며 성공 묵특을 불러 싸움을
아니 얘가 먼저 뭐 했어? 곽혜룡이 먼저 주술로 패려고 이것저것 썼죠. 진번하기 당황은 했지만 그 주술의 안티 주술들을 또 쓴 겁니다. 생사목 열명은 간단히 말하면 생사목 열잖아.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애들 막 신 불렀죠. 그리고 그 문으로 가버리고 없어지고 막 막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해리포터 영화 보셨나요? 해리포터 영화 보면 덤블도어랑 볼드모트랑 싸울 때 도적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황은 했죠. 하면서 막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특이 왔다. 원수가 살펴보니 구름이 철통 같고 부문이 절로 그치니 심장이 적절치 못하는지라 해룡이 마음에 해오되 해다 생각하다 내 슬법을 당할 자가 없더니 오늘 날 진권에 이르러 나를 항거하고 심장을 물리치며 팔진도를 벌이니 실로 응천도사의 말이 옳도다. 응천도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고전 소설에서 되게 아니 지금도 그래요. 사실상 지금도 이런 뭐 무협 소설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스승이나 아니면은 이름 모를 노인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뭐를 얘기하냐? 예언이나 금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언이나 금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건 만국 공통이죠. 왜? 아니 그 있잖아. 내가 이렇게 프레쉬 들고 뭘 가지러 가. 공포 영화야 장르는. 이러면서 가.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뭔가 이러는 거랑 한솔 절대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 그걸 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뭘 찾아. 이 잡는 순간 뒤에서 난리가 나. 이걸 가지고 가면 귀신에 물리칠 수 있다 이러고 뒤에서 끼끼끼 똑똑똑똑똑똑 막 이러고 막 온갖 목소리로 막 장사범 같은 애들 한솔아 막 이러면서 구당당 하다가 그 뭐야 나한테 금기 알려준 거죠. 막 뛰다가 결정적으로 한솔아 하는 순간 하고 그런 것들 이게 현대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뭐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거보다 뭐 다 그래요. 그 자리에 돌이 되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금기나 예언을 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냥 클리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응천도사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이 그 영감 말이 맞았네 이러면서 그냥 싸우고 있는 거죠. 그치? 내 재주를 다시 행하리라 하고 비를 뿌리니 사면이 다 바다가 되어 물이 넘치는지라 원수가 몸을 솟구쳐 공중에 올라 외쳤과에 너의 조그마한 재주와 용맹으로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며 적소검을 드니 화광이 충천하여 내성병력이 진동하는지라 철관도사가 대경하여 성공 북특으로 나가 싸우라니 북특이 말을 달려 외치와이 적장 해룡은 헛장담 말고 빨리 항복하라. 너를 진중에 가두었으니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뭐야 너는 포위됐다 임마 이러면서 또 목특에 덤비는 거예요. 하며 달려들고는 원수가 바라보니 키는 십척이요 몸은 메모 같고 얼굴은 먹을 갈아 부은 듯하고 소리 웅장하여 짐짓 일대 호거리요 만고명장이라 심중에 헤아리되 철관도사 신통이 이러하고 또 적장이 용맹하니 십살이 잡지 못할지라 이제 검술로 잡으리라 하고 적진을 살펴본 후에 적소검을 들고 목특으로 더불어 싸울세 짐짓 적수라. 오 검도 잘 쳐 목특이. 야 역시 자 300여 합의 승부를 결치 못하고 300여 합 그 아직도 액션 영화 찍으면 그걸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랑 교원이가 이제 액션 합을 짠 거야. 그래서 팅 이런 다음에 둘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한 합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붙어서 팅 하면 다음 합이 시작된 거야. 이걸 몇 번 했다? 300번 했다고. 그러면
완전히 용호삼박이죠. 그지?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지 보여요? 아니 가위바위보를 300번 했는데 결판이 안 나면 누가 더 가위바위보 잘하는 건데? 그냥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누가 형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아오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용호삼박이라고도 하지만 난형 난제라고도 합니다. 어렵다는 거야. 누가 형제를 가리고. 또한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니 원수가 가장 위급한지라 가만히 진언을 외워 몸을 300에 나눠 적진을 지치고자 하더니 에이 치사한 놈 또 분신술 쓴 거예요. 근데 적장이 또한 진언을 영하여 300회력을 막는지라 300명을 막는 또 뭐 비법 기술을 썼다. 종일토록 싸우다가 승부 없고 또한 갈 떨어짐이 심한지라 가만히 진원을 염하여 혼백을 감추고 변신하여 깃발을 적진에 던지니 완연히 원수라. 적장이 깃발과 싸울 적에 원수는 집 밖에 나와 농림산으로 돌아오니 승상께서 묻기를 이게 뭐냐면요, 와 되게 힘들다. 그래서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깃발을 자기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동 사냥 돌려놓고 온 겁니다. 자동 사냥 깃발 분신을 써가지고 마치 챗GPT한테 얘랑 키보드 배틀 해줘 이런 다음에 일단 잠시 쉬는 겁니다. 네 적진을 보니 어떠하더뇨? 원수가 대답하기를 소자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적할 자가 없더니 오늘날 묵특의 검술과 도사의 재주를 보니 실로 뛰어난지라 천자의 구원병을 기다려 싸우고자 하나이다. 구원병을 때까지 잠시 피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묵특을 상당히 리스펙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진짜 대잘만 가서 좀 구원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뒷부분의 줄거리 하니 승상 영영을 맞이 아니하더라. 원수는 농림산을 떠나 전날 스승이 준 편지대로 부처와 요강에게 제를 지낸다. 제를 통해 도력을 높인 원수는 구원병과 함께 적을 섬멸한다. 이후 부친의 원한을 풀고 모친과 제한 원수는 훗날 위왕으로 봉해진다. 결국 뭐야? 영웅분당 소설에 전형성을 따르긴 하는데 뭐가 좀 차이가 있니? 생각보다 호적수가 빨리 쓰러지지 않죠. 우리가 읽어봤던 고전소설 치고는. 그 정도 말고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예언과 금기도 있고 사건 예언 정치시 정기적 요소 당연하게 들어있고 결국 마지막에 위협 달성까지 잘 들어있으니 오케이? 백당방 생겨서 좋다. 컴포즈보다 월급은 비싸네.
답이문 써야 되잖아. 덜 푼 사람? 다 풀었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확인합시다. 주환이 다 풀었니? 자 16번 이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초현실적.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특급 하면 좀 개쩌는 거잖아. 초특급 하면 초딩 때 개쩌는 거, 특급의 상위용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초라는 걸 정말 현실적이라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초현실적은 현실을 벗어나는 거죠. 그치? 초현실은 현실을 벗어나는 거죠. 그럼 초현실적 요소 뭔가 점피적 요소죠. 그치? 삽입하여 사건의 흥미를 높이겠다. 솔직히 재밌긴 재밌어. 왜? 아니 판타지가 현실성 짙은 거보다 재밌긴 하잖아. 현실성 짙은 거는 웬만하면 진짜 현실을 읽기 되게 힘들어. 그러면 야씨 드라마보다 이거 미쳤는데 이런 건데. 그래서 판타지가 흥미를 높이는 건 되게 당연한 선지. 판타지가 있는지 확인 안 됩니다. 1번 선제 판단에. 자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습니까? 1차 전투, 2차 전투, 2차 전투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투의 양상 쭉 보여주고 있죠. 맞는 말이죠. 3번 이거 있잖아. 안돼! 이거 위협을 예고하는 꿈을 통해 다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난리 났어. 오! 하면서 가는 거. 그렇죠? 가지고였는데 너무 추하게 나오고 몰라. 자 4번 장면의 그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보조시키고 있다. 어떻습니까? 바람이 날리고 막 장군 상대 장군의 키는 몇 센치고 막 이게 다 나오죠. 구체적이죠. 다음은요 5번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게 있어. 여기서는 막 누가 싸우고 있고 천상에서는 또 막 누가 막 기도하고 있고 뭔가 위로를 풀고 있고 아니면 밑에서는 또 누가 막 싸우고 있고 위에서는 막 뭔가 또 풀어내려가고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서로 연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천상과 지상의 공간이 교차되는 겁니다. 천상에서는 막 저기 누구 신이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고 지상에서는 막 싸우고 주인공이 막 내렸다가 막 이러고 있고 그래야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전혀요. 그래서 5번 하십니다. 오케이? 자 17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말이 맞았어 이씨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유 전도사야 그럼 나 좀 도와줘 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답은 2번. 옛날에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김두한이라고 싸우는 드라마였는데 짤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짤이나 룸짤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거기 보면 그래서 아니 그걸 보면 맨날 싸우는 척을 했어. 애들이 합을 짰지. 맨날 먼저 외치는 놈이 교실에서 김두한이야. 그러면 또 그런 거 받아줘야 되는데 또 내가 하야시다 이러면서 김두한한테 마지막에 결국은 딱 탑을 짜가지고 벙벙 맞고 쓰러져 줘야 돼. 막 애들이 막 책상 밟고 막 날라차기 하는데 때리면 이제 룰 위반이야. 때리면 안 되고 득득 막 이러고 있는데 드라마 장면을 우리 이상하게 예술주의가 있었어.
드라마 장면을 되게 잘 따라해서 공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에도 애들이 김도환에 시켜줬어. 그러면 그 야인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점점 강적을 만나. 아니 그래야 맞지. 이런 소설에도 마찬가지고 영웅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적이 더 세야 돼. 다음 적이 더 세야지 사람들이 봐. 첫 판에 보스 깬 다음에 다음 거 잔챙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치고 다니면 본다고. 그래서 다음 적이 더 센데 그런 게 있어. 주한미군이랑 김두한이 복싱을 하거든. 김두한이 복싱을 뭘 알아? 그래서 복싱룰로 싸우라고 못 싸워. 처맞아. 김두한이 붕 쓰러져. 그럴 때마다 김두한한테 버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두한 아버지, 김두한 신장.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두한아, 일어나라 두한아, 두한아, 내 아들 일어나라.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던 김두한이 띵! 눈떠. 이렇게 개패. 맨날 이러거든. 그래서 애들끼리 김두한 역할이 내가 딱 쓰러져서 연기 타이밍 재고 있으면 누가 두한아 이래주면 막 거기서 막 연기 고트 되는 거야. 오늘의 조연 이러면서 그러고 놀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김처신 장군이 나와서 싸워주면 안 됩니다. 룰 위반이었어요. 네,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외부 도구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올릴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떠올리고 이제 김두한 그 각성으로 들어가서 아버도 이제 하야시 역할 맡은 애가 김두한 때리기 신용하면 한 대도 안 맞아요. 왜? 김두한 무정 모드 그때. 그럼 이제 딱 끝나는 거 그때까지 끝나면 이제 애들이 만족해. 그래도 야인시대를 했어. 근데 중간에 보통 쌤이 들어와가지고 야! 하면 이제 바로 야인시대가 아니고 야! 하면서 내가 쳐맞는 거예요. 자로 손바닥 막. 그 김두한도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점. 자, 18번 보기는 이끌어내려고 도식화한 거래요. 1차 전투와 2차 전투. A와 B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답니다. 1차 전투는 아버지 구출, 2차는 진번 싸우자 하는 거죠. 1번 A에서 분기 충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한 해룡은 둔갑수를 발휘하고 풍운을 일으켜 적진에 있는 부친을 구한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빠 하고 뛰어가는 거죠. 2번 A에서 해룡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진번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그쵸? 튀었죠. 2번 맞는 말이죠. 3번 B에서 진번왕은 진영을 정비하여 권곤일척의 자세로 해룡과의 싸움이에요. 얘들아, 권곤일척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걸고 하는 단판 승부. 뭐 예를 들어 이거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오늘 뒷정리부터 청소랑 가방 들어주는 거랑 싹 다 하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 가위바위보는 건곤일척의 가위바위보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4번 B에서 해룡은 사방을 물바다로 만드는 승승장구. 사방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해 목축 바로 깨부쉈나요? 아니죠. 그래서 4번이죠. 승승장구 못했어요. 5번에 난용난제는 얘기할 거예요. 누가 형인지 누가 아오인지 우열을 가기 힘든 것. 19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끌의 이해하는으로 접근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영웅 군담 소설에서 탐색 구조는 결여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려는 여정을 통하여 충족에 이르는 결여, 탐색, 충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여는 안정된 상태에 있던 주인공에게 결핍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며 탐색은 이러한 결핍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충족은 결핍 상황이 해소되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 구조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영웅이 의욕을 달성함으로써 완결된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생겨서 노력한 다음에 해내는 구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1번에 진번의 장수 목특과의 대결은 탐색의 시간을 연장시킨다. 그렇죠? 아직 탐색은
이루기 전이어야 돼. 이루려는 노력이어야 돼. 이루는 시간, 완성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 맞습니까? 맞죠? 2번, 꿈속에서 만난 노숙으로 인해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어때요? 노숙으로 인해 충족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된다. 왜? 아버지 더 빨리 보잖아. 노숙 아니었으면 뭐 아버지 뭐 죽기 직전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3번, 해룡에게 부친과의 이별은 결여이고 부친과의 상복은 충족으로 볼 수 있나요? 그쵸. 결여된 걸 채우는 게 충족이니까. 4번, 모친이 궁중 노비가 된 것은 탐색 과정 중 겪는 또 다른 결여로 볼 수 있다. 맞죠? 5번, 해룡이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스승에게 술법을 배우는 건 충족입니까? 아니면 충족을 위한 노력입니까? 충족을 위한 노력이니까 탐색이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뒤에 기술을 보자. 아름보가 또 끓여놓은 거야 이거. 한 명이. 자, 기술. 디지털 카메라라고 써보셨나요? DSLR 말고 디지털 카메라. 물론 DSLR도 디지털 카메라긴 한데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본 게 있어요. 여기에 셔터 있고 여기 반대쪽 보면 여기에 셔터 있고 여기에 막 화면 여기에 버튼 여기에 버튼 있는 거. 여기가 이제 뭔지 보여주고 렌즈를 통해서 이런 걸 디카라고 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 뭐가 적혀 있어. 몇 메가픽셀 이렇게. 그래서 막 이게 뭐냐면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화소가 뭡니까?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일정한 요 단위 면적에 몇만 개의 점이 들어가서 구성이 되느냐. 요 하나의 점을 화소라고 하죠. 그렇지. 그러면 화소가 많을수록 사진은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렇겠죠. 왜? 한 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화소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 사진의 화질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소, 그러면 이 화소 값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보정할 수 있다. 이 디지털로. 왜 우리 보통 저기 여러분 내년에 찍으시죠? 민증이 여권 갖고 계십니까? 여권 보정이 제일 안 되는 게 여권 사진입니다. 보정을 제일 못하는 게. 민증 사진은 어때? 보정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기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민증 사진을 보정을 너무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민증을 보통 고2 생일 지나고 안 되잖아. 고2 생일 지나고 그러면 뭐 성인 될 때까지 안 잃어버리고 계속 써도 되거든요. 유효기간이 없어서 민증은. 그럼 나중에 성인 돼서 이거 신분 증명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정을 너무 하지는 않는데요.
말고는 보정 겁나 하면 되죠. 그럼 그 보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 처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상 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보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쉬었다가 쭉 보고 그 다음에 문법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